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이 개발되어서 또 다산하고는 다른 느낌이긴 한데 워낙에 구리라는 지역 자체가 경기 동북권의 관문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서울 이게 뭔가 서울의 확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또 8호선이라는 또 굵직한 네, 이 8호선이라는 게 이제 강남과 이제 잠실과 이제 직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선의 좀 편의성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개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구리 지역이 일단 뭐 서울 생활권이라고 하면 좀 과언일 수 있겠죠. 광진구하고도 이웃하고 있는 바로 동네이고 또 전고점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구리의 본 도심 자체가 좀 변화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 이 작은 지역에 손바닥만한 지역에 이제 8호선이라는 게 세계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내공이 조금 더 탄탄해질 지역인데 해제됐습니다. 일단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아파트들이 또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 이런 거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그리고 다산도 이제 수도권의 택지지구들 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드릴 텐데 실매물 가지고 많이 말씀드릴 텐데요. 네. 다산이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좋은 지역이고 향후에 또 8호선 내년에 개통을 할 건데 여기가 지금 국민평형 기준으로 한 7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정고점 기준으로 10억을 넘어갔던 지역이고 그렇죠. 11억까지 올라갔던 지역이고요. 네. 이제 7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 되면 또 구성남하고 또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을 알아가면은요, 네. 계속 비교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7억대에 나오고 있고 굉장히 급급 매들은 또 이제 매물이 올라가지 않은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죠. 근데 요 지역의 어떤 다산이라는 택지지구의 그 가치가 7억대가 이제 아직도 더 빠질 여지가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택지지구는 택지지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산 또 별내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사하고도 또 비교해 보시고 왜냐면은 다산은 항상 미사하고 이제 비교되는 그런 도시이거든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사보다 지금 미사도 좀 많이 조정이 됐지만 미사보다 다산이 훨씬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사나 다사나 이제 택지지구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런 거는 있어요. 2년차, 4년차 단지가 네네. 미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미사는 이제 순환이 많이 됐고 또 거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받아 2년차 되시는 분들 혹은 4년차 되면서 비과세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엑시트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처분적 건물을 썼다든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뭐 마련하셨다든지 이런 네. 부분이 미사보다는 또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시의적인 상황들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하고 다산이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이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10%에서 15% 많게는 입지에 따라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가치 대비 다산이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의 국민평형 10억이 조금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산으로 또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사는 9호선이 향후 들어오긴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 정말 먼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다산 같은 경우는 또 이 어떤 벌어진 갭을 조금만 따라잡을 수 있는 8호선이 당장 내년에 또 개통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산이 조금 저평가, 다른 택지에 비해서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호선 연장이 왕수까지 가는 거죠? 네, 왕수까지 계획은. 가는데 네. 지금 이제 4단계 연장 자체가 지금 강동구 쪽 보훈병원에서 강일 쪽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빨라야 2027년 8년 개통 예정이고 그리고 미사나 왕숙은 그 다음 단계잖아요. 네. 그럼 아마 2040년 구간을 넘어갈 수도 있기 그건 우리 때문에 2030년에 방송합시다 그러면. 네, 그거는 근데 이제 2030년에 우리 5단계 연장으로 네, 한번 그때 방송할 할 거고요. 때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미사나 왕숙에는 9호선 호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비교되는 그룹군을 묶었을 때 다산과 미사 이렇게 묶었을 때 다산이 조금 이제 기존에 이렇게 평행으로 가던 입지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눌렸다라는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양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공급
공급도 많이 되고 있고 네. 공급 계획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분산되는 경향들이 있고 하남은 교산 신도시가 있긴 한데 네. 그게 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양시나 부천이나 계양이나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네. 드는데 교산은 네. 이미 다 찬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주변에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많아서 네, 강남권이라서 아마 대기 수요가 아마 많습니다. 그래서 교산은. 하남은 F4고 네. 남양주는 중하위권이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아마 네.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대 대기 수요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라면 혹은 이제 저가주택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실 수도권 외곽에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사나 다산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미사는 어렵죠. 왜냐하면 조정 지역이기도 하고 규제 그렇죠. 지역이기도 하고 알죠.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세라든지. 근데 이제 비견될 수 있는 지역인 다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뭐 LTV 70%까지 물론 DSR 규제가 있긴 하지만 LTV 70%까지 가능하고 생애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80%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근데 평형을 낮췄을 경우에 만약에 6억 이하 지금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로도 나오고 있는 물건 금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너무 좋은 게 보금자리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딤돌. DSR 규제를 받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DSR 규제 받지 않아서 LTV 70%까지 거의 해서 할 수 있고 그 금액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감당하실 수 있다면, 가망 그럴 수 있다면 뒤에서 예를 들면 평내 5평에서 갈아탄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진접해서 조금 더 앞으로 온다든지 그렇죠.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되는 걸 찾으시는 분들은 집이 안 팔려요. 인데 여러분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서 확신을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뒤쪽에 있는 평내 5평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덕소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계속 움직이시고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비조정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3년 내에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또 겹치는 기간이 또 비조정은 또 그게 좋죠. 네네네네. 기간이 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무조건 힘들어, 안 팔려라기보다는 힘들지만 내가 갈아타고 싶은 구간이 더 많이 싸졌어. 어떻게 하면 갈아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